자, 그러면 오늘은 12장의 The Bipolar Transistor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이폴라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요. 바이가 2란 뜻이죠. 2란 뜻이고 폴라가 극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극, 양극 이렇게 생각해 보면 플러스 차지하고 마이너스 차지 둘 다 전류에 기여하는 거를 이제 바이폴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모스펫에서는 N 채널, P 채널 그래서 인버전된 차지를 가지고 채널이 있다 없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서로 다른 타입의 트랜지스터를 붙이는 겁니다. 세 개로 N, P, N 우리가 PN 정션 다이오드를 서로 인터랙팅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백투백 다이오드라고 얘기하거든요. 서로 등을 맞지거나 서로 마주보거나 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요거를 굳이 이제 이거를 PN 정션 다이오드로 표시를 하게 되면 NPN으로 하게 되면 요게 화살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백투백 형식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게 다이오드 형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전극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이미터, 컬렉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PNP가 되면 PNP도 똑같이 생각을 해서 P, N, P, N, P로 표현할 수 있고 이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표시하게 되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로 다이오드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이스 여기서는 그 PNP인 경우에 이걸 이제 똑같이 미터, 컬렉터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이미터 쪽에서 도핑을 좀 많이 시켜서 이제 N++로 도핑을 하고 베이스가 그 다음 도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핑 레벨을 생각했을 때 컬렉터가 가장 낮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미터가 N++를 표현했을 때 이게 10의 19성 per 세제곱센티미터 정도의 도핑 농도를 가지고 있고 베이스가 그 다음에 10의 한 17성 정도가 되고 컬렉터가 한 10의 15성 정도가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얘는 비대칭 구조입니다. 모스펫에서는 기본적으로 대칭 구조를 선호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에 전압을 걸어줄 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저항을 이렇게 달고 이렇게 세 단자니까요.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저항을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 R에 컬렉터 단자 R에 이미터 단자에서 바이어스 전압과 그 V의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의 전압과 V의 컬렉터와 베이스 사이의 전압으로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 사이의 전압은 전체 합쳐서 V의 컬렉터와 이미터 사이의 이제 전압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이거를 이제 NPN에 대해서 초점을 두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처음 붙였을 때 페르미 레벨을 이렇게 먼저 그려놓고 페르미 레벨을 먼저 그리는 게 좀 표현하기 좋죠,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 NPN이면 이게 이제 페르미 레벨이 N 타입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요 갭을 그대로 했을 때 일단 P다. 그럼 요 그대로 P다 이렇게 하고 크기는 같은 이 에너지 갭은 같은 상태로 그림을 그려주면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M 이렇게 표현되고 이렇게 표현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NPN은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2m고 베이스고 컬렉터인데요. 정확히 그리면 2m 쪽이 더 도핑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조금 더 내려가야겠죠. 이렇게 조금 더 내려가는 그림이 더 맞겠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전자 입장에서 보면 바이스를 걸지 않았을 때
이만큼의 배리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전압을 이미터를 플러스를 걸어주고 이 컬렉터를 이제 컬렉터를 이미터를 마이너스 걸어주고 컬렉터를 플러스 걸어주면 이게 밑으로 내려가죠. 자,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런 보니까 내려가면 이제 내려간 전압에 따라서 이 정도 내려가고 이렇게 페르미 레벨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 모습을 보면 이렇게 그림을 페르미 레벨 기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그대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고 배리어가 좀 낮아진 형태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전압을 높이면 높일수록 전자가 넘어가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림을 봤을 때는 요것만 넘어가면 여기에서부터는 그냥 쭉 굴러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이런 보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고 이게 플러스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npn이니까 npn을 다시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 상대적 플러스인 거죠. 그럼 얘는 지금 플러스 쪽이 p고 n이 마이너스니까 forward bias고 그 다음에 여기 베이스보다 이제 요 컬렉터가 좀 더 플러스가 되니까 여기 보면 리버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 구조에서 세 단자에서 자연스럽게 이미터와 컬렉터 사이 전압을 높여줄수록 여기 이제 배리어 모양 자체가 넘어가는 구조가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는 리버스, 그다음에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에서는 포워드 라고 전압을 걸어주는 상황 자체가 이게 이제 액티브 모드라 그래서 포워드 액티브입니다. 일반적으로 액티브 모드입니다. 이 액티브 모드가 증폭기 회로에서 기본적으로 쓰이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구조 자체가 이제 그 NPN 그림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교재를 보면 교재 493페이지에 이제 그 이 트랜지스터 구조가 나오거든요. 이 트랜지스터 구조는 다음번에 이제 할 때 얘기를 좀 하게 하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트랜지스터의 구조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요거를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요거를 이제 NPN으로 했을 때 이렇게 이제 크게 제가 확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확대했을 때 여기서 이제 그 여기가 이미터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베이스고 얘가 컬렉터인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베이스하고 컬렉터를 이렇게 점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제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요. 이제 그 메탈러지컬 정션을 이제 딱 붙였잖아요. 그죠? NPN으로 딱 붙였습니다. N 플러스 플러스 P 플러스 N으로 이렇게 순으로 그 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요 메탈렉에서 정션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스페이스 차지가 만들어져서 실제로는 이렇게 디플리션 레이어가 형성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일렉트릭 필드가 이런 보면 빌트인 일렉트릭 필드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자, 빌트인 일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 그 P에서는 이제 P에서는 빌트인 일렉트릭 필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잠깐만요. 제가 교재 어디를 보면 되냐면 잠깐만요. 교재에 494페이지 보면 됩니다. 페이지 494를 보면 이 내부에 빌트인 포텐셜이 있죠. 빌트인 포텐셜이 있는데 P와 N 사이, 이게 NPN에서 P와 N 사이에서는 N에서 P로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빌트인 포텐셜인 거죠. 그 다음에 PN으로 생각했을 때 N에서 P로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디플리션 레이어를 생각해서
요 x는 이게 x라고 했을 때요. x를 표현할 때 이렇게 여기까지 0에서부터 요 두께를 이제 xb라 하겠습니다. xb. 그래서 베이스 쪽에 스페이스 차지가 아닌 뉴트럴 영역,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컬렉터 쪽에 뉴트럴 영역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표현을 해서 x 2'으로 표현하겠습니다. 2' 0에서부터 이제 x의 컬렉터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2m 쪽을 이제 좌표를 좀 바꿔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x를 표현하고 x 프라임으로 표현하겠습니다. 0에서부터 요 두께 x2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npn 접합이 되면 이 사이에 그 스페이스 차지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그 두께가 연결이 되는데요. 이런 보면 이전에 PN 접합 다이오드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여기서 이게 포워드를 걸어줬다 했을 때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이 PN 정션 다이오드에서 우리가 I하고 V 관계를 유도할 때 중요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에 포워드 바이어스. 자, 포워드 바이어스면 이 베이스 쪽이 전압이 높은 거죠. 전압이 높으면 베이스 쪽에 머저리티 캐리어가 홀입니다. 홀이라서 홀이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서 여기 마이너리티 캐리 이 인젝션 되어 있는 인젝션 되어서 이미터 쪽에 홀 캐리어가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이제 점점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이미터에서 베이스로 넘어간 전자가 이 베이스에서는 마이너리티 캐리어니까 넘어가서 이렇게 줄어들 겁니다. 근데 도핑된 농도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도핑 자체가 N타입으로 됐죠. 이미터에서는. 그럼 N에 D에 이제 N의 D를 요거를 이제 이미터로 하겠습니다. D에 생각해 보면 P의 이미터 쪽에 마이너리티 캐리어에 이제 요거는 여기 NI의 제곱이다라는 식을 생각해 보면 이 PEN저로는 P 이미터 쪽에서의 마이너리티 캐리어는 백그라운드 자체가 원래 이렇게 일정하게 돼 있죠. 도핑 농도 따라서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미터 쪽에 있는 홀 농도는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P의 이미터 단의 X 프라임 그 위치가 X 프라임으로 좌표계를 표현하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일렉트론이 넘어가서 이건 일렉트론이 되죠. 그죠? 일렉트론이 되는데 이게 이제 N의 베이스 쪽에 이제 위치별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이 백그라운드는 이제 N의 베이스 쪽에 초기 농도는 NB0로 표현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 전자가 넘어가서 요 스페이스 차지 영역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스페이스 차지 일렉트릭 필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 돼 있으면 전자 입장에서는 여기에 이제 끝에 딱 다다르면 일렉트릭 필드가 빌트인 포텐시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전자가 그냥 쭉 빠져버립니다. 쭉 빠져버리고 이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밴드 다이그램에서 한번 넘어간 전자는 이 리버스 걸려있는 이 에너지 밴드 배치도에다 그대로 떨어진다. 그대로 전달된다. 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일렉트릭 필드로 되어 있을 때 이 전자는 여기에 도달한 전자는 그대로 0까지 해서 이 엣지 부분에 스페이스 차지 부분에 여기에 농도가 0이 되도록 이제 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요. 여기는 리버스가 걸려있기 때문에 요 베이스 컬렉터선 리버스 걸려있기 때문에 스페이스 차지 엣지에 도달한 전자는 바로 빠져버려서 여기에는 일종의 드레인처럼 마이너 캐리어가 사라진 영역이 됩니다. 아까 이제 포워드 걸려있을 때는 이 정실을 넘어가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줄어드는 형상과 다른 거죠. 다음 베이스 컬렉터를 넘어가면 이제 여기에서는 마이너리티 캐리어는 홀입니다. 홀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홀을 봐야 되는데요. 이 백그라운드가 이제 홀 농도를 P인데 컬렉터 쪽에 총의 농도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엣지 스페이셜 엣지 부분에서 0이죠. 왜냐하면 이것도 홀이라는 입장에서는 여기 이제 전기장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0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구조가 이제 이미터 베이스 사이에서는 포워드, 베이스 컬렉터 사이에서는 리버스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배치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PN 정션 다이오드에서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디퓨전 커런트를 고려해서 몇 가지를 유도를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디퓨전 커런트 관점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 컬렉터 쪽 전류는 결과적으로 이 배치도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배치도에서 요 전류가 이제 중요해지는데요. 그래서 I 컬렉터 쪽에 흘러가는 전류는 여러분 보면 여기서 요까지 디퓨전 커런트가 팍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니까 이제 디퓨전 커런트의 이제 성분이 이제 Dn의 전자에 요 베이스하고 이미터 넘어간 요 베이스 이미터에서 베이스 넘어간 전자 농도의 이제 에어리어 요 컬렉터 커런트는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의 크로스 섹션에다가 dnx의 dx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이게 컬렉터 쪽으로 흘러가는 커런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요거를 리니얼리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이 최대치에서 0을 떨어지는 걸 리니얼리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생각해보면 이게 E의 전자의 디퓨전 컨스턴트에다가 베이스 이미터 사이 크로스 섹션 에어리에다가 여기가 x가 0에서부터 xb라 그러면 이게 n에 b에 이제 0에서부터 요 0으로 떨어질 때까지 0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의 x의 b분의 e의 d n의 a의 베이스 미터의 nb 제로가 됩니다. 자, nb 제로는 nb 제로가 되는데 요거는 이미터에서 메저리티 캐리어인 전자가 인젝션이 되어서 마이너리티 캐리어 관점에서 되는데 이 사이의 바이어스 전압에 따라서 바뀌는 거를 여러분 PN 정션 다이오드에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NB0의 엑스포넨셜의 V의 베이스 미드 사이의 전압 이렇게 주어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컬렉터 쪽 전류를 해보면 이제 보니까 컬렉터 쪽 전류는 마이너스의 xb의 e의 dn의 a의 be의 nb0의 엑스포넨셜의 vt분의 v 베이스 이미터 사이의 전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대를 합쳐서 얘를 I의 S라고 표현을 하고 Saturation 커런트 표현하고 결국은 IS의 엑스포넨셜의 VT분의 VBE다 라고 이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컬렉터 전류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이미터 쪽 전류를 살짝 보면 이제 여기서 보면 지금 얘는 이제 베이스 컬렉터 쪽 흘러가는 전류가 요렇게 표현되는데 이미터 쪽 전류는 사실은 이게 홀의 디퓨전 커런트 해당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실제 요 컬렉터 흘러가는 전류는 요 전자의 베이스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디퓨전 커런트에 의해서 결정이 되긴 했는데 베이스 쪽 입장에서는 여기 홀의 농도의 그레이디언트가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미터 쪽에 생각을 해보면 여기 성분이 있어서 이거를 요 성분에 의한 전류를 I의 E2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E2는 I의 E2는 결과적으로 그 마이너 캐리어도 결과적으로 요 베이스 이미터 사이에 걸린 전압에 의해서 넘어간 거기 때문에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엑스포넨셜의 VT에 V의 E에 비례하는 값이 될 겁니다. IE2도. 왜냐하면 요거 넘어간 홀의 농도, 이 넘어간 전자의 농도가 다 엑스포넨셜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 거리는 전압의 서멀 볼티지 나눠준 값이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점은 요 크로스 섹션은 같고 그 다음 dp 요 디퓨전 컨스턴트에다가 xb가 아니라 요 어떤 길이에 대한 값이 xe 로 표현되는 값이 나올 거고요. 결과적으로 nb0는 p의 2m의 제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우리가 i의 s2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s2로 표현해서 IE2다 라고 표현을 해본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2m적 전류는 이미터는 i의 2m 1에 더하기 i의 E2다. i의 E2다. 근데 i의 E1이 뭐냐면 바로 이 마이너리티 캐리어에 의한 전류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에서 얘기했던 I 컬렉터 전류고 여기에서 I 이미터 2에 의한 것도 이제 IE2가 되겠죠. 여기에서 보면 I 컬렉터도 엑스포넨셜의 VT분의 V 베이스 이미터 사이 전압이 걸리고 그 다음에 IE2도 엑스포넨셜의 VB 나누기 VT니까 결과적으로 요거를 이제 둘 다 엑스포넨셜의 VT분의 V 베이스 이미터 사이에 걸린 전압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거를 이제 IS, 컬렉터 IS고, 그 다음에 I 이미터가 IS2니까 얘 두 개를 합해가지고 우리가 I의 S의 이미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모두 엑스포넨셜 비례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터 전류나 컬렉터 전류나 다 이제 비례 상수를 고벌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쪽 전류도 따지고 보면 이제 이 베이스 쪽 전류도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전자가 넘어가면 이제 전자가 이렇게 리니얼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 전자가 넘어가면 이제 마이너리 캐리어가 되긴 했는데 주위에 있는 것은 머저리티 캐리어가 홀인 거죠. 결국 그냥 그대로 홀하고 리컴비네이션 안 되고 쭉 이 스페이스 차일드까지 진행되어서 빠져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리니얼리 이 떨어지는 그런 디케이 되는 함수로 표현했는데요. 이게 이제 주위에 머저리티 캐리어하고 재결합을 하게 되면 좀 줄어들게 됩니다. 사실은 줄어들게 되는데 이 이상적인 리니어에서 조금 줄어들게 된다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보면 머저리티 캐리어를 소모하기 때문에 결국 이 베이스 전류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쪽에도 흘러간 전류는 이 홀이 사라지면서 이 홀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전류가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전류도 결국 넘어온 마이너리티 캐리어 양에 비례하는 그런 값에 이제 리컴비네이션 되기 때문에 결국 I 베이스도 결국 엑스포넨셜 VTE 요 전압에 대해서 비례하는 것에 비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관계를 생각해서 I 컬렉터 I 이미터에서 컬렉터 넘어간 전류를 이제 상수로 표현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둘 다 엑스포넨셜 V 베이스 이미터 나누기 VT이니까요. 베이스 전류도 어떤 비례 상수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베이스 전류에 대해서 이렇게 베이타라는 표현을 해서 비례 상수가 다 엑스포넨셜 VT분의 VBE로 생각을 해서 이런 비례 상수를 생각할 수 있고요. 요걸 이제 알파를 common 베이스 커런트 게인이라 그러고요. 요거를 베타를 common 이미터 커런트 게인이라 그럽니다. 이건 다 회로에서 베이스를 카먼으로 그라운드를 한 회로 구성해서 바로 이미터와 컬렉터 사이에 커런트 B가 나오기 때문에 이 카먼 베이스라는 회로 커넥션을 얘기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IB 요거를 이제 카먼 이미터
다 커런트 게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회로 할 때는 알파, 베타라는 값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알파는 1에 가까운 수고 베타는 100 정도로 큰 값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회로 시간에는 이제 I 이미터가 I 컬렉터 I 이미터가 있으면 I 이미터를 합한 것은 이제 I 베이스와 컬렉터를 이제 다 합한 거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식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컬렉터와 베이스 전류를 합한 거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I 컬렉터, I 베이스를 이제 하나로 표현할 수 있겠죠. I 컬렉터를 보면 I 이미터를 알파와 베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I 컬렉터를 이제 베이스로 이제 표현하게 되면 베타 플러스 1의 I 베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I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에는 이렇게 베타 플러스 1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컬렉터를 이제 표현하게 되면 I 이미터는 알파의 I 이미터다 이렇게 표현해서 플러스 I B다 해서 1 마이너스 알파의 I는 IB다 해서 이제 요런 관계를 이제 쭉 여기서 베타와 알파 사이 관계식을 유도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트랜지스터의 기본 그 전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면 이런 관계에서 이제 이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이 베이스 영역에서 이제 한번 식을 보면요. 베이스 영역에서 P타입이니까요. 여러분 그 교재 이제 이 6장에서 6장에 몇 페이지냐면 6장에 205페이지입니다. 205페이지 가보면 페이지에 205페이지 가보면요. 앰비폴라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리티 캐리어 관점에서 우리가 P 영역에서의 그 일렉트론의 이제 트랜스포트가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건데요. 여기 excess 차지, excess 일렉트론은 라운드 x 즉 이차 미분했는 것은 mu n의 e의 그 영역에서의 일렉트릭 필드의 델타 n의 라운드 x 플러스 제너레이션 되는 값에다가 리컴비네이션 되는 이거를 델타 n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라운드의 순수 시간에 대해서 제너레이션 되는 그 양으로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요게 이제 그 일렉트론에 관계되는 앰비폴라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이었고요. 얘를 이제 베이스단의 일렉트론 관점에서 이거를 이제 보면요. 여기에서 이제 뉴트럴 영역에서 제가 여기 보면 좌표를 표현할 때 x는 0에서부터 xb까지 그 뉴트럴 영역 스페이스 차지를 뺀 영역에서의 이제 차지를 표현했는데 이때 이제 뉴트럴 영역이니까 이 일렉트릭 필드가 0이 되죠, 그죠? 0이 되고 그 제너레이션은 없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변화가 없다고 생각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요 두 텀만 남아서 우리가 베이스 영역에서의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디퓨전 컨스턴트의 라운드 스퀘어의 익세스 차지인데 익세스 일렉트론은 베이스 쪽에 익세스 일렉트론을 얘기하고요. 마이너스 타우의 베이스 쪽에 리컴비네이션 타임을 표현을 하고 델타 n의 베이스의 x는 0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식은 이 델타 nb 식 자체가 딱 나오면 여러분 이거는 뭐 2차 미분 방정식이니까 라운드 제곱에 델타 nb의 x의 라운드 x 스퀘어의 마이너스 d b의 타우 b 제로의 델타 n bx
0이니까 이거는 2.2분해서 생각해보면 db tau b0를 우리가 diffuser length로 표현을 해서 lb의 제곱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쓰게 되면 델타 n b의 x는 이제 두 가지 식으로 이제 리니어 컴포지션이 되겠죠. lb분의 x가 되고요. 플러스 b의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lb분의 x 이렇게 표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n b의 x에 대해서 n b 0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해준 것이 바로 이 익세스 일렉트론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베이스 단에 억셉터를 이제 도피한 상태에서 실제 마이너리티 캐리어 초기 백그라운드 값이고요. 이건 이제 점선을 표시한 값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익세스 일렉트론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델타 이제 n에 b의 x가 0일 때 얼마느냐 0일 때 얼마냐 그랬을 때 0을 이제 대입을 하면요 0을 대입을 하면 이것은 a 플러스 b인 거죠. a 플러스 b면 이것은 여러분 x가 0일 때 n b가 x가 0일 때고 마이너스 n b 제로인데 nb 제로가 되는데요. 여기 이제 nb x는 0일 때 여기에서 이제 이 값은 이제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의 거름 전압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압이 결정이 되어서 여기에 이제 n b0 엑스포넨셜의 vt분의 v 베이스 이미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보면 n b0 묶어주고 엑스포넨셜의 vt분의 v 베이스 이미터 사이의 마이너스 1가 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델타 nb x는 0일 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에 요 전류를 생각해보면 0이 딱 되죠. 그죠? 리버스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리버스 걸려 있어서 델타 nb의 x는 xb일 때 얘가 보면 일단 이제 a의 엑스포넨셜의 lb분의 xb 플러스 b의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lb분의 xb 했을 때 얘는 기본적으로 nb의 xb 마이너스 nb 제로입니다. 근데 nb xb는 얘가 지금 기본적으로 스페이스 차지 갔을 때 요게 싹 그냥 빠져버리니까 얘는 0이 돼버리겠죠. 0이 된다 그랬습니다. 리버스 베이스하고 컬렉터가 0이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nb만 남죠. 자, 그래서 a 플러스 b는 이렇게 되고 a와 b는 엑스포넨셜에 대해서 하면 마이너스 n0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이제 여러분 뭐 쉽게 생각해서 1, 그 다음에 엑스포넨셜의 lb분의 xb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lb분의 xb 하고 a, b로 표현을 하고 이제 여러분 행렬에 대해서 표현하는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계산하기가 쉽겠죠. 이게 베이스 이미터 사이의 전압이고요. 마이너스 1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n b다, nb0다, nb0죠. 이게 nb0다 라고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a와 b를 이제 구하면 이제 이걸 역행렬을 양쪽에 곱을 하면 되겠죠. 그럼 a와 b는 그래서 보면 요거 역을 이제 곱을 하면 되니까 양쪽에 역을 곱을 하게 되면 2의 마이너스 lb분의 xb 마이너스 2의 요거 ad 곱만의 b이니까 lb분의 xb 1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양분 바꿔주고 마이너스 lb분의 xb로 하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lb분의 xb로 하고 1 이걸 바꿔주면서 공호 반대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n b0의 엑스포넨셜의
vt분의 vbc 마이너스 1에 그 다음 마이너스 nb0 곱을 해주면 요 a하고 b가 나오겠죠, 여러분. 그래서 a하고 b가 수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식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n0의 표현을 하게 되면 이제 a하고 a는 보면 여기 지금 엑스포넨셜 요거를 사실은 2배의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사인인 거죠. 하이퍼볼릭 사인의 LB분의 XB가 되고요. 1에 요 위에 A는 위에 해서 2에 마이너스 LB분의 XB의 NB0의 엑스포넨셜의 VT분의 VBE 마이너스 1에 그 다음에 플러스 NB0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고 이게 플러스 n이 되겠습니다. 어제 부호가 조금 어디가 잘못됐는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플러스 n0 둘 다 플러스네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이게 플러스네요.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단 b는 보면 마이너스의 이 하이퍼볼릭 사인의 LB분의 XB는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2의 LB분의 XB의 NB0의 엑스포넨셜 VT분의 V 베이스 미터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NB0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하고 B가 이제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그럼 A와 B가 주어지면 결과적으로 지금 요 델타 MB가 A하고 B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유한한 길이에 대해서 이렇게 A와 B를 주어져서 우리가 근사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하고 B를 근사적으로 식을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 하이퍼볼릭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은 식은 좀 복잡긴 하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베이스 속 전류에 대해서 식을 한번 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요 베이스 쪽이 이제 어떻게 표현하게 되면 여기에 디퓨전 랭스라는 게 나옵니다. 뭐냐면 디퓨전 랭스가 이제 쭉 나오는데 이 디퓨전 랭스라는 거를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데 요 디퓨전 컨스턴트에다가 베이스의 그 일렉트론 마이너 캐리어 디퓨전 컨스턴트에다가 라이프 타임을 이제 리콤비네이션 타임을 이제 곱을 해줄 때 거리에 되는 LB가 베이스 쪽에서의 D, B의 타우 B0로 표현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트랜지스터의 이제 액션을 얘기할 때 충분히 얇아서 이게 뭐보다 기냐면 이 베이스 쪽 XB보다 충분히 큰 겁니다. 그래서 베이스 쪽 요 두께보다 충분히 길어서 얘가 길어서 이제 디퓨전 되기 전에 바로 컬렉터로 넘어간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요 간단한 생각을 해볼 때 요 안에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사이에 먼저 베이스적 전류를 이게 이제 일렉트론의 MB 폴라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이제 델타 MB를 계산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 요걸 한번 교재에는 충분히 얇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하이퍼볼릭 사인 H를 LB분 XB가 이제 LB가 충분히 1보다 LB분 XB가 충분히 1보다 적을 때는 어떻게 근사되냐면 이게 LB분의 XB로 근사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식을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식을 써봐서 이제 예를 해보면 베이스 쪽에서의 익세스 차지 NBX는 대략으로 이제 해보기 바랍니다. XB의 NB0의 엑스포넨셜의 KT분의 2의 VBE의 마이너스 1의 이제 XP 마이너스 X의 X 이런 식으로
linearly 떨어지는 함수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초기값은 이렇게 주어지고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요거를 이제 그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LB분의 XB는 근사적으로 이렇게 1 마이너스 LB분의 XB로 근사를 하면 되고요. 2분의 LB분의 XB는 1 플러스 LB분의 XB로 근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근사에서 식을 각각 넣어서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럼 요 식이 이제 딱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얘기를 할 때, 제가 다시 좀 돌아가서요. 지금 이 식을 보면, 이게 컬렉터적 전류를 다시 되돌아갔는데, 이 컬렉터적 전류를 보면, 이 입력단의 베이스 이미터 사이의 전압에 따라서만 결정이 되니까, 그 얘기는 여기에서 컬렉터와 베이스 사이에 걸어준 전압과는 상관이 없고, 그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에 리버스 걸어준 전압에 따라서 전작 한번 넘어가면 그 스페이스 엣지에서 바로 컬렉터로 말 그대로 컬렉션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컬렉터 베이스 사이의 전압과는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이 전류 자체가 이걸 그림으로 표현을 했을 때 이제 컨스턴트 커런트의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순서를 제가 좀 바꾸긴 했지만 전류 전압 특성을 보면 이제 이러한 그 마이너 캐리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V에 컬렉터 이미터 사이 전압을 걸어주고 컬렉터 이미터 사이에 이 컬렉터 전류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서 여기에 베이스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할 때 이렇게 PNPN, N, PN으로 표현하고요. 그다음 여기서 아까 이미터를 common 이미터로 하고 여기에 이제 저항 RB로 하고 여기에 전압을 이렇게 걸어주거든요. V에 베이스 이미터 사이 전압을 걸어주고 RB로 표현하고요. 여기에서 RC로 표현하고 이렇게 VCE로 표현하고 RC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때 이제 VC가 여기 VC가 되고요. 흘러간 전류가 여기에서 IC거든요. 그래서 IC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제 요 V 베이스 이미터에 의해서 전류 결정되니까 이 베이스 이미터를 증가시켜 나가면 여기 이제 이렇게 증가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럼 베이스 이미터 사이의 전류가 RB를 통해서 올라가니까 결국 이제 베이스 컬렉터 이미터는 다 엑스포넨셜의 VT의 VBE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베이스 이미터 사이 전압이 증가하면 순수 여기 이제 요 P와 N 사이에 걸린 전압을 베이스 이미터 프라임을 표현해서 여기에 이제 저항을 통과한 베이스 이미터 전압 말고요. 이 NPN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이미터 사이에 걸어준 전압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다 증가하는 건 맞는데 그래서 베이스 이미터 사이에 전류가 증가하면 이렇게 하는데 컨스턴트 커런트 소스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컨스턴트 커런트 소스가 있다고 하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증폭기를 쓸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NPN 요거를 이제 전압을 줄여 나가다 보면 그리고 RC를 좀 키워 나가다 보면 이 NPN에서 요 위에 N이 요 P보다 전압이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하면 엣지가 탁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얘가 이제 얘는 포워드, 얘는 리버스로 되어 있는데 베이스 이미터 사이는 포워드, 베이스 이미터 사이는 리버스로 되어 있는데 요 전압이 클 때는요. V이 클 때는 그런데 이 전압을 줄여 나가거나 저항을 키우거나 하면 여기 전류가 줄어들면서 여기에 이제
여기 컬렉터 쪽 전압이 낮아지게 되는데요. 그럼 베이스 이미터보다 이 베이스 이미터 사이 전압이 이 컬렉터 쪽 전류 전압보다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포워드일 때 우리가 무슨 모드라 그러냐면 세츄레이션 모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했던 리버스 포워드는 우리 액티브 모드라 그러고요. 작동을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둘 다 리버스가 될 수 있거든요. 여기 리버스하면 전류 흐르지 않겠죠. 컷오프 모드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현할 때 우리가 이제 작동 모드를 얘기할 때요. 베이스 이미터 사이, 그 다음에 컬렉터 베이스 사이 했을 때 둘 다 포워드 하나는 이게 양이면 이게 포워드고 이게 양이면 리버스인 거죠. 그래서 이때를 우리 액티브 증폭기 모드로 요 컨스턴트 커런트 소스 있는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미터는 리버스이고 컬렉터 베이스도 리버스인 거를 우리가 컷오프 모드라 그러고 베이스 미터가 이제 양이라서 이제 그 포워드고 컬렉터 베이스 음이라서 포워드인 경우를 우리가 세츄레이션 모드라 그러고요. 그리고 이 반대로 그 베이스 미터가 리버스고 그다음에 컬렉터 베이스가 포워드면 이미터하고 컬렉터가 서로 반대 입장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NPN 입장에서 하나가 포워드고 하나가 리버스니까 결국 포워드에서 주입이 되는 거인데 사실 이제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에서 이미터가 도핑이 많이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컬렉터가 도핑이 적게 돼 있으니까 사실 인젝션 되는 양이 적을 겁니다. 그렇지만 액티브 모드로 똑같은 걸 생각해 보면 이 경우를 이제 인버스 액티브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NPN은 똑같은 거 NPN 아니냐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전류가 줄어든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트랜지스터 구조에서 여기 신호를 조금 이렇게 붙이면 이 출력단에서 여기 전압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여기 조그만 전압을 걸어줬을 때 여기 조금 좀 더 큰 전압으로 AC 전압을 걸어주면 이렇게 큰 전압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전자회로 시간에 이 증폭률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해서 뭐 GM에 RC를 곱을해서 이게 증폭률 개인이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트랜스 컨덕턴스에다가 이제 요 그 RC를 곱을해서 개인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컨스턴트 커런트 모드가 FET처럼 연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베이스단에서 앰비폴라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에 의해서 이 마이너 캐리어 농도도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제 베이스단에 이제 전류를 이제 이렇게 캐리어 농도를 이제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터 단에 이제 이미터 영역에 이제 그 마이너리티 캐리어를 이제 보는데 마이너리티 캐리어는 이미터 단이니까 디퓨전 컨스턴트가 n 영역이죠. 그리고 홀에 그 디퓨전 컨스턴트입니다. T이라 표현되어 있고 라운드 스퀘어에 이제 이때는 홀이고요. 이미터 단에 하고 좌표축이 x 프라임인 거죠. 그리고 라운드 x 프라임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의 타우의 2m 단에 리컴비네이션 타임을 해주고 라운드 p의 2의 2m 단에 x 프라임 이렇게 해서 0이다 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이것도 이제 똑같이 생각해 보면 델타 p의 홀의 액세스 일렉트론은 똑같이 C의 엑스포넨셜의 L2분의 X 프라임 플러스 D의 E의 마이너스 L2분의 X 프라임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좌표가 제가 표현하기에 여기 이제 반대편 방향으로 0 X 프라임을 표현했고 0에서부터 XE 요 2m 단의 길이는 유한한 길이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유한한 길이를 표현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는 이 구조 자체가 2m 베이스 컬렉터가 실리콘 웨이퍼에서 이렇게 이제
2m 단에 n 플러스, 그래서 2m고요. 그 다음에 p, 그 다음에 n,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2m 단이 이렇게 그 플레이너 구조에서 위에 구조가 살짝 n 플러스로 도핑되어 있기 때문에 두께가 이제 유한한 구조로 가지게 되어 있죠. 컬렉터는 무한대의 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서 델타 p의 e의 xe, x 프라임이 xe1일 때, x 프라임이 x 요 2m 단의 길이로 표현될 때 이제 우리가 최대한 그 이 전극에서 다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 빠져나간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리버스 걸어 준 그 엣지에서 스페이스 차지에서 엣지 부분에서 마이너스 캐리어가 0이 된 거 비슷하게 이때는 서피스 부분에서 리콤비네이션이 무한대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도 6장의 끝단에 나오는데 여기서 빠져나갈 때 여기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XE라는 요 2m 단의 길이에서 이것은 0이 요 X 프라임이 X2일 때 0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X2일 때 얘기를 해서 이제 얘는 C의 E의 L2분의 X 프라임 X가 Xe죠. Xe가 되고 플러스 T의 E의 마이너스 L2분의 Xe 얘가 다 빠져나가서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델타 P의 E의 X 프라임이 0일 때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넘어온 양이죠. 보면 여기서 이것도 V 베이스 미터 사이에서 넘어온 양입니다. 넘어온 양이기 때문에 V, B, E 사이 걸어준 전압에 따라서 우전하게 되니까 결국 뭐냐면 얘는 P, E의 X 프라임이 0인 거하고 P의 E 제로 값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P, E 제로의 그 엑스포넨셜의 VT분의 V 베이스 미사의 전압 빼기 1 해주면 되고요. 요거를 0을 넣어준 것은 여러분 여기 0을 넣으면 C 플러스 D가 되는 거죠. C 플러스 D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아까와 유사하게 생각해보면 요거는 0이고 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1,1 C D 했는 것이 C D 했는 것이 P의 E0의 엑스포넨셜의 VT분의 V 베이스 미터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C가 E의 L2분의 XE E의 마이너스 L2분의 XE 했는 것이 0이죠. 그죠? 그럼 C와 D는 여러분 C와 D는 여기서 아까 똑같이 보면 E의 마이너스 L2분의 XE 마이너스 2의 L2분의 XE 분의 1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바꿔서 이 마이너스 L2분의 XE 마이너스 1 역행렬이니까요. 마이너스 1 L2분의 XE 그 다음에 1 해서 여기에 P E0의 엑스포넨셜의 VT분의 V 베이스 미터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C와 D를 여기서도 구할 수 있으니까 결국 이제 이 2m 단에서의 그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양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컬렉터 단에 이제 이거를 요거를 이제 식으로 표현하면 또 리니어 이제 영역으로 근사를 시키면 이거를 이제 C, D를 넣었을 때 델타 P, E의 X 프라임 위치가 근사적으로 이 결과만 일단 받아드리겠습니다. X의 E의 P의 E 제로의 엑스포넨셜의 VT분의 V의 베이스 미터 마이너스 1의 X E 마이너스 X 프라임이 되니까 위치별로 이걸 다 그릴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컬렉터 단에 이제 영역을 해보면요. 컬렉터 단에 이제 해보면 컬렉터는 똑같이 해보면 D 컬렉터고요. 이때는 N 영역이니까 이또 홀이 되겠죠.
라운드 스퀘어의 P의 C 컬렉트 단의 x2' 이건 이렇게 해서 라운드 x2'의 제곱 마이너스 타우 컬렉트 단의 리컴비네이션 타임의 PC의 x2'이다 라는 게 0이란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때는 이제 컬렉터는 충분히 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델타의 PC의 x2'에 대해서 PC의 x2' 마이너스 PC0라 표현을 하고요. 요걸 이제 G의 그 엑스포넨셜의 L 컬렉터의 x2' 플러스 H의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LC분의 x2' 됩니다. 근데 x가 충분히 길어야 되니까 충분히 길어야 되니까 충분히 좀 줄여야 되니까 얘는 발산하기 때문에 얘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델타 P CX2'은 이건 H의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LC분의 x2'만 남고요. 요게 이제 델타 PC의 x2'이 0일 때 어떻게 되느냐 라고 생각해보면 델타 PC가 PC의 x2' 마이너스 PC0 되니까 얘는 지금 H 부분에 0이 되죠. 이건 0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앞서 이제 컬렉터 단에서 홀이 이제 여기서 0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0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요거는 이제 여기 되니까 여기다 0을 딱 대입을 하면 h 값인 거죠. 얘가 결국 h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PC0의 이제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LC분의 x2'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제가 회로적인 요소를 하진 않았지만 지금 이 장에서는 제가 12.2까지 한 건데요. 기본적으로 전류를 만들어내는 것이 마이너리티 캐리어 일렉트론과 홀에 다 참여하기 때문에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이고 이게 이제 컨스턴트 커런트 소스로서 베이스 이미터 단의 전압에 따라서만 제어되니까 컨스턴트 커런트 소스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이 트랜지스터 회로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너리티 캐리어에 대한 값을 모두 계산했기 때문에 이 커런트 전압 특성을 모두가 우리가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트랜지스터 바이폴라형 트랜지스터에서의 마이너 캐리어에 대한 양과 전류 전압 특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하였습니다.